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시니어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건강보다 더 큰 적이 외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 67세. 40년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맞이하는 것은 적막한 침묵뿐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하루가 너무나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소소한 대화조차 그리워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고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재미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박미자 씨 63세.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혼자 먹을 분량을 계산하기가 서글픕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할 사람에 대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사람, 함께 커피 한 잔 마실 사람, 몸이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은 가혹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살게 된 경우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해 더욱 심각한 외로움을 겪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어떤 의학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깊어져 재혼에 이르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재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반대, 재산 문제, 사회적 편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영수 씨가 처음 그녀를 만난 곳은 동네 탁구장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탁구였는데 그곳에서 이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65세인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된 홀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탁구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웃음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김영수 씨의 회상입니다. 나이 들어도 설레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순희 씨와 함께 탁구를 치고 운동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김영수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6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이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김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시니어들의 만남은 젊은 세대와는 다릅니다.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공유가 더 소중합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또 다른 커플도 있습니다. 박미자 씨는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같은 테너 파티에 정동식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경험이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젊은 열정으로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에요. 박미자 씨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은 더 성숙하고 깊어요. 교회에서 만난 최윤숙 씨와 한정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모두 신앙이 깊어서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재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어서 재혼한다는 것이 다소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작이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시선과 반응은 어떨까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영수 씨가 자녀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낸 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재산은 누가 모시고요? 직설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의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산 문제입니다. 부모가 재혼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둘째는 체면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셋째는 부모가 속아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박미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혹시 속아서 돈을 잃지는 않을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던데.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굳이 또 결혼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하면 노후 봉양 부담이 줄어들 텐데 왜 반대하는 걸까요? 바로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재산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정호 씨의 장남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이런 자녀들의 반응에 상처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내 행복보다는 재산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불신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다 보니 새로 만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 체면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이 든 부모의 재혼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정작 재혼을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김영수 씨 집안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둘째 딸은 아버지의 행복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저희가 매일 곁에 있어드릴 수도 없잖아요. 딸의 말에 아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려도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여자가 다 가져가는데. 형제 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며느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은근히 시아버지의 재혼을 지지했습니다. 노후 봉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반대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이 줄어들까 봐서였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재혼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간병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큰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이었습니다. 박미자 씨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 팀이 되어 어머니의 재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 과거를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빚은 없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급기야 며느리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녀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내 행복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구나. 이제 알겠다. 자녀들도 억울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오해하세요? 속는 것보다는 신중한 게 낫잖아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재산 분할을 둘러싼 구체적인 계산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보유한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의 가치를 따져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재혼 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새 배우자가 상당 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1.5배, 자녀가 1배씩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몫이 많이 줄어들어요. 첫째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현재 김영수 씨는 연금과 예금 이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재혼하면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결국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녀들의 계산이었습니다. 한정호 씨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과 재혼 상대방의 자녀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놓고 나중에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건가요? 이런 갈등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 재혼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이런 갈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는 시니어 재혼과 관련된 상속 분쟁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다가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재혼을 원하는 시니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돈 바라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김영수 씨가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재혼 동기는 젊은 세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나 로맨스보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더 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로움의 해결입니다.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선생님과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통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니까 살맛이 나요. 건강관리도 중요한 동기입니다. 박미자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혼자 살 때는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슐린 주사 맞는 시간도 자꾸 까먹고 끼니도 대충 때우곤 했어요. 그런데 정 선생님이 계속 챙겨주시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동반자의 존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식사, 복용 약물 관리, 병원, 진료 동행 등 혼자서는 소홀하기 쉬운 건강 관리를 서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도 중요합니다. 한정호 씨는 심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최 선생님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도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혼은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나눠 부담할 수 있고 식비도 절약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니까 생활비가 2배로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약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시니어들의 재혼이 단순히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순희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김영수 씨의 고백입니다. 이순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젊은 나이에 급하게 결혼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다 알고 단점도 받아들이면서 만나니까 더 편안하고 깊은 사랑을 느껴요. 시니어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열정보다는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박미자 씨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니어들의 마음을 자녀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는 자녀들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보자. 첫 번째로 김영수 씨가 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도 좀 들어달라.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롭다.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적적하고 밤에는 더 외롭다.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문제가 걱정이라면 미리 정리하자. 유언장을 작성해서 너희들 몫을 확실히 해두겠다. 그리고 재혼 전에 재산 분리 계약도 하겠다. 실제로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적 준비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들의 상속분을 미리 정해두고 재혼 상대방과는 재산 분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김성진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니어 재혼에서는 반드시 혼인 전 재산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두고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상속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김영수 씨는 또한 이순희 씨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이순희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잘 챙겨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딸의 말이었습니다. 박미자 씨의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재혼 상대방인 정동식 씨의 신상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 상담사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의 재혼을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니어 재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걱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법적, 경제적 준비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호 씨는 종교적 접근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통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죠.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소통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년 후 김영수 씨와 이순희 씨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을 가도 바쁘게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생겼어요. 이순희 씨의 말입니다. 박미자 씨와 정동식 씨는 합창단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르는 듀엣은 합창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정호 씨와 최윤숙 씨는 교회에서 금혼식을 올렸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지만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50년이 훨씬 넘기 때문에 특별히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홀몸 노인들도 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볼까? 하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시니어 재혼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재혼한 시니어들의 건강 지표가 혼자 사는 시니어들보다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요.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김영수 씨의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니까 의료비도 절약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니까요. 자녀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손녀의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시니어 재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냐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사시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니어들의 건전한 만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황혼 만남의 장, 시니어 소개팅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 사랑과는 다르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성숙한 사랑이 시니어 재혼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김영수 씨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나 체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행복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운 황혼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으로 채워지는 노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 줌 새 한 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